자,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주식시장 자체가 채권시장 10년물 때문에 굉장히 또 악재로 좀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약간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갔었을 땐 거의 4.9% 근처까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거 큰 악재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채권시장에서 10년물이 5%까지 과연 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10년물 금리는 저희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4.9% 부분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4.7%까지 반락을 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이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긴축 장기화를 시사한 영향으로 좀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긴축을 500bp 넘게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은 미국의 경제 지표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을 운용하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이 운용을 하시는데 걱정을 하는 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굿클로징이라고 해서 이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12월부터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11월, 12월 이렇게 딱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굳이 내가 채권을 사서 이런 금리 상승 리스크를 떠안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매수세가 약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올라갈 때 보면은 최근에 조금 경기가 견고한 건 분명히 맞지만은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 이제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좀 열어난다라고 보고 있고 이 경우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5%를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이제 비농업 부분 미국의 공식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조금 5% 터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금리 상승세가 진정될 수 있느냐라고 조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시장의 예상치인 17만 명 증가입니다. 전월 대비 17만 명 증가를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공식 통계에 앞서서 발표된 ADP 민간 고용에서는 8.9만 명 증가를 하면서 좀 시장 예상치인 16만 명보다 크게 부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좀 하락을 했던 상황인 건데 이게 만약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 터치할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된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5%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월 초에 접어들어서 채권, 이 10년물로 촉발된 이런 채권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을 좀 더 자세히 궁금한 것이 시장에, 주식시장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시장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10월 채권 시장에 미칠 요소라든지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자, 10월 초기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 전망도 궁금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칠 요소들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경제 지표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금리가 상승한 만큼 이 견고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버티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올해 4분기는 조금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의 시차가 이제 점점 누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학자금 대출 상환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국 정부가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에 갚는 빚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데 소비할 수 있도록 여유 제공을 터준 건데 이게 이제 9월부터 이자가 쌓이기 시작을 했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가 됩니다. 근데 미국 가계가 지금 초과 저축 같은 경우가 대부분 소진되어 가는 상황인 거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둔화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는 미국 가계가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이게 빚을 확장됐을 상황이 재개가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민간 소비 부분에 둔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UAW, 그러니까 전미 자동차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의 파업입니다. 지금 이제 9월 중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품사들, 자동차 제조업체가 파업을 하게 되면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부품의 필요가 이제 판매가 부진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출근을 하면은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데 이런 소비가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골드만삭스 같이 이제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될 시에 매주 0.05에서 0.1%포인트의 성장률이 감소된다라고 추정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파업이 이게 자동차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도 점점 확산이 되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업이 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경제의 활동이 좀 정지가 되면서 소비 자체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장률을 갉아먹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이 사실은 경기 펀더멘탈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을 이제 시장의 공포가 많이 휩싸였을 때, 공포가 있을 때 좀 공포를 사자. 지금 채권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금리 하락폭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은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매도 구간이다 보니까는 적정 레벨까지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 국채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가 4.3%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3% 중후반 3.8%까지는 빠르게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밑으로 내려간 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50bp 정도의 금리 하락폭을 기대하면서 조금 장기물 쪽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현재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단기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는 이제 이자 수익,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보다는 이자 수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저희는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프로는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